돈을 상속받을 거라 믿었던 세 남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재산 목록이 아닌 손바닥만한 낡은 퍼즐 조각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기묘한 퍼즐이 그들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라는 것을. 세 남매는 잔뜩 긴장했던 얼굴이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멍하니 퍼즐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내가 드디어 나의 여정을 마쳤다는 뜻이겠지. 나의 유산은 내가 남긴 마지막 퍼즐 안에 모두 담겨 있다. 세 남매의 얼굴에 퍼졌던 기대감이 한순간에 당혹감과 실망감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평생을 일궈온 회사를 물려받은 장남. 정우진은 이 상황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듯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 재산 규모가 대체 얼마인데 이런 장난을 하셨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변호사가 건넨 것은 재산 목록이 아닌 손바닥만 한 낡은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차가운 조각 하나뿐이었고 아무도 그 퍼즐 조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한 채 이런 아버지의 결정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철민 회장이었죠. 평생을 검소하고 엄격하게 살아온 그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수백억대 건설회사를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들과의 관계였죠.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자식들에게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고생했다는 위로 한마디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직 돈으로만 자식들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은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던 중이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지만 정철민 회장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정철민 회장은 담당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서 길어야 2, 3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은 차갑고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정철민 회장은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슬퍼할 시간조차 없이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자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본 적도 없었어요. 장남 정우진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둘 사이에는 늘 차가운 벽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후계자로 키우셨지만 정작 아들로는 보지 않으셨어. 우진이 언젠가 아내에게 털어놓았던 말이었죠. 사업적인 대화는 할 수 있었지만 사적인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못했습니다. 장녀 정수연은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서 보살폈지만 그녀의 희생은 당연시되었습니다. 결혼도 미루고 아버지 곁에서 뒷바라지를 했지만 정작 인정받는 것은 항상 큰오빠였죠. 딸이니까 집안일을 돌보는 게 당연하다는 아버지의 생각 때문에 수연은 늘 서운했습니다. 막내 아들 정우현은 예술가의 길을 택했지만
아버지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로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는 아버지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받은 우현은 가족들과 거리를 두며 살았어요. 자유분방한 성격 탓에 가족 모임에도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홀로 누워있던 정철민 회장은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종이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뭔가 써야 할 것이 있어서요.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회장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그때부터 정철민 회장의 특별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때로는 글을 쓰고 때로는 그림을 그렸어요.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병문안을 온 자식들도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정철민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리할 것들이 좀 있어서. 한 달이 지나고 정철민 회장은 간병인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섞어주세요. 그리고 3개의 봉투에 나누어 담아주시고요. 간병인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회장의 부탁대로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쓰인 글과 그림들이 작은 퍼즐 조각이 되었어요. 이걸 내가 죽으면 변호사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라고 하고요. 정철민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간병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정철민 회장은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의식이 있었지만 자식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지는 않았어요. 다만 간병인의 손을 꼭 잡으며 부탁합니다. 라고 속삭였을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정철민 회장이 평생에 걸쳐 쌓은 인맥들이 모두 조문을 왔어요. 하지만 정작 가족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슬픔보다는 해소되지 않은 서운함과 원망이 더 컸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주셨네. 수연이 장례식장 복도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은 바쁜 와중에도 장례 절차를 완벽하게 처리했지만 마음은 공허했어요. 우연은 장례식 내내 말없이 있다가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49제가 끝나고 일주일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유언장 공개를 위해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세 남매는 각자 다른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어요. 우진은 회사 경영권 승계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 수연은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우연은 별다른 기대 없이 의무감으로 참석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의 무겁고 엄숙한 공기 속에서 세 남매는 초조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수십억 대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 그리고 해소되지 않은 오랜 응어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정철민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봉투에서 나온 것은 예상했던 재산 분할 문서가 아니었어요. 손으로 쓴 편지와 함께 3개의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변호사의 입에서 유언장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내가 드디어 나의 여정을 마쳤다는 뜻이겠지.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제대로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보니 부끄럽기만 하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읽어나갔습니다. 우진아, 너는 늘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지만 나는 너를 아들이 아닌 후계자로만 봤구나. 수연아, 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우현아, 내가 선택한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차갑게 대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세 남매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에 당황했습니다. 생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말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유 원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나의 유산은 내가 남긴 마지막 퍼즐 안에 모두 담겨 있다. 이 퍼즐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너희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세 남매의 얼굴에 퍼졌던 기대감이 한순간에 당혹감과 실망감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우진은 이 상황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듯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이게 뭡니까? 아버지 재산 규모가 대체 얼마인데 이런 장난을 하셨다는 겁니까? 결국 변호사가 건넨 것은 재산 목록이 아닌 손바닥만 한 낡은 퍼즐 조각들이 담긴 3개의 봉투였습니다. 각 봉투에는 형제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차가운 조각들 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버지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유 원장은 없나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유일한 유언장입니다. 우연은 자신의 봉투를 뜯어보며 작은 퍼즐 조각들을 들여다봤어요. 아버지의 손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지만 조각들이 너무 작아서 내용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돈을 기대했던 자녀들은 이 기묘한 유언에 혼란스러워하며 그들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상실감과 분노, 그리고 무거운 불안감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여행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세 남매는 근처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깊은 불신과 오랜 시간 쌓인 해묵은 감정들만이 가득했어요. 서로를 향한 비난과 원망의 목소리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상황이지? 아버지 성격에 이럴 분이 아니신데. 우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돈으로만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 했어요. 회사를 경영하면서 항상 숫자와 이익만을 생각해왔던 그에게는 이런 감정적인 접근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오빠, 아버지 성격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 오빠 아냐? 수연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평생 돈만 쫓아다니면서 가족한테 무심했던 오빠한테 이런 장난을 치실 줄은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서운함이 묻어나왔어요. 그동안 쌓인 불만이 한 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잖아. 아버지 곁에 있었으면서 정작 아버지 마음은 몰랐던 거 아냐? 우진이 반격했습니다. 그냥 희생만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아버지와 제대로 소통해 본 적도 없으면서. 두 사람의 말이 점점 격해졌어요. 두 사람이 날선 목소리로 다투는 동안 막내 아들 우연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퍼즐 조각만 바라봤습니다. 자유분방한 예술가로 살아온 그는 아버지와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오랜 상처가 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거야. 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이런 퍼즐 조각이 아니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럼 우현이 너는 뭘 기대했는데 평소에 가족 모임에도 안 나타나면서. 수연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적어도 나는 아버지 마지막까지 돌봤다고. 그러니까 뭐 누나가 더 많이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야? 우현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카페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그들의 대화에 시선을 돌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세 남매는 그런 것도 의식하지 못할 만큼 감정이 격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게 아버지가 원하신 건가? 우연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가 화해하기를 바라신 걸까? 그의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그런 의도로? 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그렇게 감정적인 분이 아니셨어. 우진이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퍼즐을 풀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자의 조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힘을 합쳐야겠네. 우진이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유산을 찾기 위한 거지. 가족화에 따위는 기대하지 마. 그래, 각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야. 수연도 동의했어요. 우연은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로의 단서를 공유하며 그들의 길고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결국 찾게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이죠. 첫 번째 퍼즐 조각에 적힌 단서는 가장 소중한 기억을 맛본 곳이었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의 조각을 맞춰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장남 우진이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장녀 수연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혹시 삼성동 칼국수집 말하는 거 아닐까? 수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두 형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어릴 적 살던 동네에 있던 허름한 칼국수집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혼자 세 아이를 키우며 가장 힘겨웠던 시절 가끔씩 데려가던 그 작은 식당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아직도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음 날 오전 세 남매는 각자 다른 마음으로 삼성동으로 향했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야? 그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어릴 적 기억을 되짚고 있었고, 우연은 뒷좌석에서 무심하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들이 살던 동네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름한 단독주택들은 모두 사라지고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여기가 맞나? 다 바뀌어서 알아볼 수가 없네.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길 모퉁이를 돌자 작은 간판을 발견했어요. 할머니 손칼국수. 30년 전과 똑같은 간판이었습니다. 저기야, 저 칼국수집. 수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을 때 세 남매 모두의 마음속에 어릴 적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그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던 기억, 더운 여름날, 에어컨도 없는 그 식당에서 뜨거운 칼국수를 후후 불며 먹던 기억들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과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낡은 테이블, 오래된 의자, 벽에 걸린 색바랜 메뉴판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장소의 낡은 분위기를 보고 잠시 추억에 잠겼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식당 안쪽에서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을 알아보셨어요. 철민이 애들 맞지? 어머나, 이렇게 다 커서.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식당 주인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뜻밖의 말을 건넸어요. 너희 아버지가 3달 전에 다녀갔더라. 많이 아프시더라고. 그때 이걸 맡기시면서 너희들이 오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 할머니가 낡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우진, 수연, 우연에게라고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모든 것을 계획해 두셨던 것이었어요. 우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로운 퍼즐 조각들과 함께 아버지의 육필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 첫 번째 선물을 잘 받았다는 뜻이겠구나.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가 어릴 적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는 이 칼국수 한 그릇도 사주기 힘들었을 때가 있었단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웠던 시간이었단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건설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이곳에서 너희를 업고 울었던 기억이 나는구나. 새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막막했었지. 하지만 할머니가 그때마다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씩 챙겨주셨고, 그 맛이 나에게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힘을 주었단다. 그날의 칼국수는 내게 가장 소중한 맛이자 가장 아픈 기억이란다. 하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어. 편지를 읽던 장녀 수연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그녀는 그때의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우진의 얼굴에도 미묘한 표정 변화가 스쳤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차갑고 감정 없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런 따뜻한 마음을 품고 계셨던 거였어요. 막내 우연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돈만 아는 사람인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힘겨웠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머니,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수연이 할머니께 깊이 인사를 드렸어요.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워낙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 정도야 뭐. 할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참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것도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 할머니가 낡은 사진 한 장을 더 꺼내셨어요. 35년 전 세 남매가 이 식당에서 칼국수를 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몰래 찍어두셨던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아버지의 슬픔을 마주하며 돈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던 더 큰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번째 퍼즐을 맞춘 단서는 네가 꿈을 포기해야 했던 장소였습니다. 이번에는 수연이 먼저 알아차렸어요. 시립도서관, 거기 말하는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녀에게 가장 아픈 기억이 서린 장소였거든요. 다음 날 세 남매는 서초구에 있는 시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20년 전 수연이 화가 지망생으로 논문을 쓰며 꿈을 키우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도서관에 들어서자 낡은 책 냄새와 함께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3층 열람실. 나는 거기서 매일 밤늦게까지 미술사 논문을 썼어. 수연이 계단을 올라가며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뒤를 따라가던 우진과 우현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누나가 논문을 썼다고? 무슨 논문? 우현이 물었어요. 열람실에 도착한 수연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늘 앉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나 파리 소르본 대학교 미술사학과에 합격했었어. 수연의 고백에 두 형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응. 근데 그때 아버지가 쓰러지셨잖아. 첫 번째 심장마비였어. 병원비도 많이 들고 회사 일도 누군가 봐야 하고.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프랑스 유학을 포기했어. 대신 아버지를 돌보며 가족들 뒷바라지를 했지. 그녀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아픔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아버지 병원 오가며 가족만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지. 딸이니까, 시집 안 간 딸이니까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그녀의 말에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누나 미안해.
나는 정말 몰랐어. 우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걸으면서도 누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었어요. 그때 내가 더 도와드릴 걸 그랬어. 아니야. 두 사람은 각자 할 일이 있었잖아. 나만 바보였던 거야. 그때 도서관 사서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정수연 씨 맞으신가요? 중년의 여성 사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맞는데요. 어머, 정말 반가워요. 20년 전에 여기서 논문 쓰시던 분 맞죠? 정철민 회장님이 석 달 전에 오셔서 이걸 맡기셨어요. 사서가 또 다른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의 편지였어요. 수연아, 내 딸.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두 번째 퍼즐을 잘 풀었구나. 아빠는 알고 있었단다. 네가 파리 유학을 포기한 것을, 네 꿈을 접고 가족을 돌본 것을 모두 알고 있었어.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너희 소르본 대학 합격 통지서 아빠가 몰래 간직하고 있었단다. 네가 밤늦게 이 도서관에서 논문을 쓰는 것도 꿈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도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아빠는 너에게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너의 꿈을 지켜주지 못해 아빠는 평생 죄인이었단다. 하지만 너의 희생이 이 아빠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었음을 잊지 말아다오. 이 부분을 읽을 때 수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희생을 알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고마워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늦었지만 아빠가 너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해뒀단다. 이 퍼즐을 다 맞추면 알 수 있을 거야.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난 수연에게 우진과 우연이 다가왔어요. 수연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네가 그렇게 큰 꿈을 품고 있었는지 몰랐어. 우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누나.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우연도 누나의 손을 잡았어요. 그들은 그제야 수연이 느꼈던 소외감과 아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퍼즐이 남아 있었어요. 세 번째 단서는 열정이 외면받았던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연의 차례였어요. 홍대 벽화 골목이네. 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곳은 그가 대학생 시절부터 자신의 그림을 그리고 팔며 생활했던 곳이었어요. 다음 날 세 남매는 홍대 벽화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예술가들의 거리답게 곳곳에 벽화와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었어요. 우연은 그 익숙한 풍경을 보며 옛 기억에 잠겼습니다. 여기서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그림을 팔았어. 하루 종일 앉아서 관광객들 초상화도 그려주고 내가 그린 작품들도 팔고. 우연히 골목 한편을 가리켰어요. 저 벤치에서 몇 년을 보냈는지 몰라. 그런데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형이랑 누나는 내 그림을 늘 취미라고 했지만 나한테는 이게 전부였거든. 하지만 가족들한테는 인정받지 못했어. 특히 아버지는 그런 걸로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는 말만 하셨지. 우현아, 미안해. 나도 네 그림의 진가를 몰라봤어. 수연이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랬어. 사업만이 전부라고 생각했거든. 우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우연 씨, 정우연 씨 맞죠? 네, 제가 정우연인데요. 오, 정말 반가워요. 나는 이 골목에서 30년째 액자 가게를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몇 달 전에 오셨어요. 할아버지의 말에 세 남매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아버지가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네, 많이 아파 보이셨는데 우연 씨 그림을 보러 오셨더라고요. 그때 이 골목의 모든 벽화를 다 둘러보시면서 내 아들이 이런 그림을 그렸구나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가게 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그때 맡기셨어요. 우연 씨가 형제들과 함께 오면 꼭 전해달라고 하시면서요.
우연히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우연아, 내 막내 아들. 아빠는 네가 그린 모든 그림을 보았단다. 이 골목의 벽화 하나하나, 네가 관광객들에게 그려준 초상화 하나하나를 모두 봤어. 편지를 읽는 우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연아, 네가 그렸던 그림 4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나는 평생을 딱딱한 숫자만 다루는 삶을 살았지만 너의 그림을 보며 가슴이 뛰었단다.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할 줄 몰라서 차가운 말만 했구나. 편지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사실 아빠는 네 그림을 몇 점 샀단다. 익명으로 사서 사무실에 걸어두었지. 직원들이 회장님 이 그림 참 좋네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하고 물어볼 때마다 내 아들 작품이야 하고 자랑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 아빠는 네 그림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아빠의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던 것이었단다. 용서해다오 내 아들아. 편지를 읽던 우연은 그동안의 모든 오해가 해소되는 듯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내 그림을 사셨다고요? 우연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액자 가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5점이나 사가셨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던지.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쌓였던 모든 벽을 허물고 비로소 서로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참 바보였네. 수연이 우진과 우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마음도 몰라보고.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우진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화해시켜 주신 것 같아. 하지만 퍼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세 곳에서 얻은 조각들을 모두 맞춰봐도 전체 그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이 더 필요했어요. 그 마지막 조각은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진짜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 남매는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조각들을 아무리 맞춰봐도 완전한 그림이 나오지 않았어요.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3곳을 다 돌았는데. 우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혹시 우리가 놓친 단서가 있는 거 아니야? 수연이 다시 한번 조각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우연히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잠깐 여기 조각 뒷면에 뭔가 더 적혀 있어. 희미하게 적힌 글씨를 자세히 보니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동 번지. 세 사람 모두 그 주소를 알아봤어요. 바로 그들이 어릴 적 살았던 낡은 집 주소였습니다. 우리 집. 근데 거긴 벌써 재개발되어서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 우진이 말했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 집만 아직 남아있어. 아버지가 팔지 않으셨거든. 추억이 담긴 곳이라고. 그 말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 날 오전, 세 남매는 성북구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가는 어린 시절의 집. 차 안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침묵이 흘렀어요. 재개발로 주변은 모두 새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정말로 그들이 살던 2층 단독주택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정말 그대로네. 우연히 낡은 대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페인트가 벗겨진 벽. 모든 것이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우진이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유품 정리할 때 이 열쇠가 있었는데 혹시 몰라서 가져왔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습니다. 마당에는 어머니가 가꾸던 장미 덤불이 아직도 야생으로 자라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먼지 쌓인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집안은 아직도 그들이 살던 당시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이게 어떻게? 수연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그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30년 전 식기들이 놓여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이곳을 계속 관리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이곳을 보존하신 거구나.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층으로 올라가자 세 사람의 방도 그대로였습니다. 우진의 방에는 공부 책상과 오래된 책들이, 수연의 방에는 그녀가 그리던 스케치북들이, 우연의 방에는 어릴 적 그렸던 크레파스 그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여기를 우리의 성지처럼 지키신 거야.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을 둘러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에 잠겼어요. 그때 우연히 자신의 방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어. 나무 상자가 있어. 그의 외침에 형과 누나가 달려왔어요.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상자였는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자물쇠는 어떻게 여는 거지? 우진이 자물쇠를 살펴봤어요. 수연이 퍼즐 조각들을 다시 꺼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잠깐, 이 조각들을 순서대로 맞추면 숫자가 나와. 1.9.9.5. 1995년? 그게 뭔데? 우연히 물었어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해야.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이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에 1995를 입력했어요.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두꺼운 봉투와 함께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진 수연, 우연에게. 수연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세 곳의 여정을 모두 마쳤다는 뜻이겠구나. 그리고 서로를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게 되었으리라 믿는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빠는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다. 너희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일에만 매달렸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희에게 가장 필요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주지 못했구나. 우진아, 너는 늘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지만 나는 너를 후계자로만 봤다. 수연아, 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우연아, 내 열정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후회다. 세 남매는 울먹이며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이 여정을 통해 너희는 서로를 다시 발견하고 아빠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깨달았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빠가 너희에게 주고 싶었던 첫 번째 유산이다. 첫 번째 유산? 우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편지에는 아직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현실적인 사람이었단다. 사랑만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 그래서 두 번째 유산을 준비했다.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우진이 서류를 꺼내 펼쳐봤습니다. 이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놀랍게도 그것은 이 낡은 집의 소유권 증서가 아니었어요. 서울 강남구 일대의 건물 5채와 토지 3곳의 소유권 증서였습니다. 이게 다 우리 명의로 되어 있어. 수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우연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설명했어요. 이 부동산들은 아빠가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것들이다. 회사 이익으로 사치를 부리는 대신 너희의 미래를 위해 하나씩 사들였지. 현재 시가로 약 20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세 남매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진짜 너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이 돈이 아니다. 이 여정을 통해 너희가 되찾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 그것이
진짜 유산이란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가족의 사랑은 영원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이 집을 허물지 말아다오. 이곳은 너희와 엄마 그리고 아빠가 함께했던 유일한 공간이다. 힘들 때마다 이곳에 와서 어린 시절을 떠올려라. 그때의 순수했던 사랑을 기억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야.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그동안의 오해와 아픔을 녹여내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의 눈에는 그동안의 갈등과 불신이 모두 사라지고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끈끈한 가족애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편지 마지막 장에는 추신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주신 우연아, 내 방 옷장 뒤를 확인해 보렴. 아빠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선물이 있단다. 우연은 급히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옷장을 옆으로 밀자 벽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또 금고가 있어. 우연히 소리쳤어요. 이번에도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금고 위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엄마의 생일. 수연이 어머니의 생일을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프랑스 파리의 한 갤러리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우진이 서류를 살펴봤어요. 이건 파리 말의 지구의 아트 갤러리 임대 계약서네. 3년치 임대료가 이미 지불되어 있어. 수연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소르본 대학교 미술사학과 최고위 과정 입학 허가서. 수연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누나, 이건 우연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수연이 30년 전 포기했던 꿈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그 꿈을 이루라고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하지만 서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갤러리 계약서 밑에는 정우현 개인전 기획안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직접 작성하신 것이었습니다. 파리 갤러리에서 우연이의 첫 개인전을 열어주고 싶다. 수연이가 큐레이터가 되어 동생의 전시를 기획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우진을 위한 서류도 있었어요. 아버지 회사의 지분 51%를 우진에게 넘기되 특별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회사 이익의 10%를 문화예술 후원재단에 기부할 것. 재단 이름은 정수연 문화재단으로 하고 이사장은 정우연이 맡을 것.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꿈을 이어주고 싶으셨던 거구나. 우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사업가는 우진이, 큐레이터는 수연이, 예술가는 우연이. 아버지는 세 자녀가 각자의 재능으로 서로를 돕고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금고 맨 밑에서 마지막 편지 한 장이 나왔어요. 봉투에는 세 아이가 함께 있을 때 읽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 남매는 거실로 내려와 함께 마지막 편지를 펼쳤어요.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너희가 이 편지를 함께 읽고 있다면 아빠는 정말 기쁠 것 같구나. 아빠의 마지막 바람은 단 하나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돈도 중요하고 꿈도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란다. 특히 피를 나눈 가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지. 아빠는 너희 엄마를 잃고 나서야 그것을 깨달았어. 하지만 이미 늦었고 너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렸구나. 이 퍼즐 여행이 너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었기를 바란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서로의 어깨가 되어주렴. 그것이 아빠가 너희에게 물려주고 싶은 진짜 유산이란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P.S. 거실 벽난로 뒤에 엄마가 너희에게 남긴 선물이 하나 더 있단다. 아빠도 오늘에야 처음 공개하는 것이니 함께 확인해보렴.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거실 벽난로로 갔어요. 벽난로 벽돌 하나를 빼내자 그 뒤에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비밀 공간이었어요. 상자를 열자 비디오 테이프 한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2일 아이들에게라고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녹화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재생하지? 요즘 비디오 플레이어가 어디 있어? 우진이 난감해했을 때 수연이 TV 옆 장롱을 열었어요. 놀랍게도 거기에는 오래된 비디오 플레이어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었어요. 비디오를 재생하자 화면에 30년 전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병색이 짙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세 남매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아, 수연아, 우연아. 엄마가 이 영상을 남기는 건 너희가 충분히 컸을 때 보라고 하는 거야. 아마 엄마 없이도 잘 자라있겠지? 어머니의 목소리에 세 남매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는 너희 아빠를 너무 사랑해. 그리고 너희도 너무 사랑하고 엄마가 없어도 아빠 곁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줬으면 좋겠어. 아빠는 표현을 잘 못하시지만 세상 누구보다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해줘. 형제자매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단다.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울어줘. 그게 가족이야. 영상 속 어머니는 기침을 하시며 힘겹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아줘. 그것만이 엄마가 진짜 바라는 거란다. 사랑한다. 내 아이들아.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세 남매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만에 들은 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그들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복잡한 퍼즐을 만드셨는지, 왜 바로 유산을 나눠주지 않으셨는지, 그것은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의 사랑을 되찾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정말 바보였네. 수연이 오빠와 남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와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셨던 게 이거였는데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우진도 동생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살자.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응, 약속할게. 우연히 형과 누나를 끌어안았어요. 그들은 어린 시절처럼 서로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파리 마레지구의 작은 갤러리. 정우현 개인전 가족의 초상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갤러리 안에는 우연히 그린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칼국수를 먹던 세 남매,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수연, 벽화를 그리던 우현,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낡은 집 거실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세 남매의 모습이었습니다. 관람객들은 그림 앞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큐레이터로서 전시를 기획한 수연은 뿌듯한 표정으로 동생의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우진이 파리까지 날아와 전시 오프닝을 함께하고 있었어요. 우리 동생 그림 정말 대단하다. 우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형도 고마워. 재단 설립해주고 이렇게 파리까지 와주고. 우연히 형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수연도 우진과 우연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 전시장 한쪽 벽에는 특별한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세 남매가 낡은 집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가족의 사랑을 일깨우고 소외와 갈등을 화해로 되돌려 놓은 아버지의 마지막 퍼즐. 그의 가르침은 평생을 후회 속에 살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갤러리 밖 파리의 거리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세 남매는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걸으며 웃고 있었어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아니, 어쩌면 그들은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늘 위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런 자녀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유산이란 무엇일까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사랑과 추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한 곳, 지금까지 블루 헤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